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이반 4세, 그가 폭군인가 아니면 독민 정책을 함으로써 러시아를 알래스카까지, 비록 알래스카가 미국이 팔아먹었지만은 베링해까지 진출한 국가를 넓힌 황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반 4세는 스웨덴과 리보니아의 상대로 장기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규위를 강화하고 중간 집권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자 나아가면서 바하라 여타의 고위 귀족들을 탄압하며 공복 정치를 폈습니다. 대공 바시르 3세와 그의 이번째 아내 헬레나 그렌스키와 사이의 첫째 아들이며 부교적으로는 알렉산드라 네프스키 공작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네프스키 공의 아들 다니엘은 1264년 모스크바 영제를 물려받았으며 이후 오랫동안 이어지는 세습 모스크바 대공 치용의 첫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다니엘로비치 왕조의 창시자가 되었는데 이반 4세는 바로 다니엘로비치 왕의 군주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인물입니다. 모국의 혈통을 통해서 러시아의 정교회의 귀족 가문과 인적 관계가 있었는데 이 가문은 16개 초 리투아니아에 의해서 모스크바 지역으로 지휘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반 4세 자신에 의해 공시화된 이 일은 즉 다니엘로비치 왕조가 신성노와 황제 아우구스트의 직계 후이라는 것을 왕조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 간의 정에서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넓히고자 지어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1533년 12월 아버지 사망 직후 그는 도르미티온 성당에서 대주교 다니엘에 의해 대공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어머니 엘레나 대공비는 청이하던 신하 이반 오프치니티 텔레포네프 오볼레스키의 도움을 받아 1538년 4월 3일 사망할 때까지 이반의 이름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엘레나 대공이 독살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반 4세는 어느 누구도 범죄자로 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반 오프치니타 텔레포네프 오볼렌스키는 감옥에 보내졌으며 이반 4세의 이모였던 오볼렌스키의 누이는 수녀가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반 4세는 5세 때부터 공식적으로 국정에 참여했으며 유로 귀족들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바로 한가운데서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독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13대 때 일인데 당시 공정 내 한 파워를 지도자니 안드레이 스위스키 공을 바로 자기 면전에서 체포하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스위스키 공은 그때 이반의 사냥개 사육사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실질적인 관종은 이반의 인책인 글렌스키 공대의 주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반은 서양과 수도 방문 등으로 시간을 보냈으며 1545년부터는 전국 각지로 장기간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무리한 연설을 가하는 귀족들이 혀를 자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비판에 대해서도 드러내놓고 본들을 나타냈는데 젊은 혈기의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대역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공정신하들은 종종 모욕을 당했으며 대주교 마카리는 자주 이들 신하들 편에 서서 간섭하고 나섰습니다. 마카리 대주교는 1564년 숨질 때까지 이반 4세를 억제하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46년 6월 몇 사람이 처형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이란 이반 4세가 총애하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표트르 보론초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2월 이반은 자신의 결혼과 대관식 문제에 관해서 마카리 대주교의 조언을 공식적으로 청하였습니다. 대관식을 통해 그는 대공이라는 칭호 대신 자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1547년 1월 대관식이 거행되었으며 2월 3일 아나스타라 자하나 레비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신부는 오랫동안 역사를 가진 안드레이 코빌코스킨 가문 출신 가문이었습니다. 1월 60년 8월 7일 아나스타시아가 숨질 때까지 두 사람 결혼식은 매우 행복했다고 합니다. 6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 가운데 단지 2명만이 생존을 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아나스타시아가 아크라 대주교처럼 이반 4세의 유일한 영을 끼쳤고 빈번히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 이반 4세가 정의 원칙에 기반을 둔 그리스도교 국가를 건설하는 열망을 품게 한 것은
바람은 막칼이 되어주겠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업무의 재개화가 시작되면서 개혁 방안들을 제시되었으며 이 제안들은 1월 47년, 1월 49년 교회청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르를 배반하게 되는 안드레이 크루프스키 등에 의하면 당시 이반 사실은 선발위원회라고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고문단으로부터 지침을 구했습니다. 이들 고문단 가운데는 유력 인사로는 당시 자르의 총애를 받던 사제 실버스트와 젊은 유명한 정치가 알렉사이 이다셰프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1550년 새로운 법전이 편찬되었으며 행정실무와 군복무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강권 면차 직권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1549년 차례 전문기구로 전국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주는 사타르족의 침략에 오랫동안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반 사세 역시 이 같은 위험성 선대 군주들과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대주교의 습정을 맡기고 자신이 직접 참여한 1월 47년, 49년, 52년의 원정 결과 골가강변의 카잔의 2천 타타르 강국이 러시아에 병합되었습니다. 또한 1월 56년 아스티한 강국은 아무런 전투 없이 러시아의 지배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부적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러시아의 우위권에 관한 규정 때문에 사태가 더욱 얽혀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우위권을 명시한 규정들은 지나치게 복잡해 분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규정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세력 또한 성장해 갔습니다. 1월 53년 3월 이반 사세가 종황이로 드러놓게 되었습니다. 보야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의 상속된 어린 아들 디미트리 왕자에게 충성을 서약을 하게 하였습니다. 춘미령과 보야의 위원회는 각자의 입장으로 나뉘었으며 대다수 사람들이 이반 사세의 어린 아들이 자르로 지게할 경우 서로 죽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재발해야 하니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바야르 세력은 자르 후보자들이 이반 사세의 사촌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반 사세는 여태까지 자신이 의지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불만에도 불구하고 아들 트리미트에게 왕의 계승권이 들어가도록 전반적인 수행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공 자신도 섭정위원회에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반 사실은 블라디미르 공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 절차에 이용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블라디미르 공과 열심히 찬 그의 어머니는 이반 사세의 의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이반 사세는 이 두 사람 모두 재개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볼가강 양안의 러시아의 영토로 확보함에 따라 이반 사세는 독일지로 둘러싸인 러시아의 오랜 관심사였던 해양으로 나갈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챈슬러가 이끄는 영국 상인들이 북의 항로를 통해 모스크바에 도착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반 사세는 그토록 걸명하던 유럽과의 통상을 발트해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남쪽보다는 서쪽으로 진출하는 데 관심을 쏟았습니다. 1월 58일 리보니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1월 82년 1월 15일 러시아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기 사태 개입을 요청 안토니오 포셰비로 교황청 대사가 중재를 위한 파견된 이후 양측 간 휴전이 시작됨으로써 전쟁 시작 후 24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에서 아무리 시위를 가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국력이 세잔해졌습니다. 이번은 자신의 희망과 계획이 숲으로 다가온 것을 알고 도저히 인내할 수 없었으니 1월 80일 무척 살아가던 상속전 이반과의 싸움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르는 이반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르의 분노에 피해 입은 사람은 그의 아들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반 사세는 자신 체행한 3,000명이 넘는 희생들의 이름이 담긴 추념문을 상당한 금액의 돈과 함께 여러 수도원에 보냈으며 희생자들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수도사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반 사세 자신이 추념문에 이름을 벽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도 다수인데 이를 희생자 대부분은 이반 사세가 오프리니치나를 형성했던 시기에 처형당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둘러 날로 한 부분은 전통적 방식으로 통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1,000에서 6,000명 규모의 엄선된 경호원들이 도움을 받아 자신이 직접 통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관한 모든 문서들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던
일어나는 모스크바의 화재 가운데서 하나에 의해 거의 다 소실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번 사실 집권기간 중 이 시기 동안의 그의 행동에 대해 상이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가들은 전체적으로 군중 이반 사세와 대권을 베끼는 데 불만을 품은 구귀족 사이에 연력이 있었다는 견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반 사세가 군대 지휘관들에게 품었던 불만입니다. 일례로 오프리치나는 탁월한 야생만 지휘관대 한 사람이 그루프스키 가 이반 사세를 배반하고 폴란드 왕의 편으로 넘어간 직후 형성되었습니다. 오프리치나는 1565년, 70년 단지 7년간 전속에 있었는데 오프리치나 연대가 크림반도 지역에 있는 타타르족의 공격으로부터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반 사세의 정신상태에 대한 그 의심을 일으키면서 그의 집권 기간에 살벌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취한 조치들 가운데 맞는 부분이 특히 공개청 찬호감은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그를 불쾌하게 한상자는 죽이는 방식에는 그의 노보고로트 시민 학살 때 마찬가지로 극도의 잔인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반 사세의 찬호감을 당시 상황 속에서 살펴보던 성 바톨로메오 추기를 학살 사건과 이단 재판에서 행해진 방법들과 비교해본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극단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다수 역사가들 이반 사세가 첫 번째 아내 사망 후 결혼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매우 타산적인 정치가였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아가 세상을 떠난 지 11일 후 그는 폴란드 왕 지그문트 2세 아우구스트와 관계를 두고자 교섭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심사석관 그때 그는 지그문트 2세 여당시 카탈라니아와 혼인을 희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섭은 성공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재차 교섭을 시도하고 카탈라니아와의 혼인을 위해 세단과 67년 휴전을 체결하기까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탈라니아는 스웨덴 왕 에리크 24세 동생 요한 3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반 사실은 폴란드와 터키, 러시아 간의 정치적 통합을 희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구성은 당시 러시아와 폴란드 양측의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1572년 지금부터 이세가 죽었습니다. 이반 사실은 재빨리 폴란드 왕후 후보자를 내세웠습니다. 이반 사실은 의심할 나위 없이 격경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직관자가 배우자 이외의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빈만한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평생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3명의 결혼 생활을 세상을 떠났으며 그보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단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와 이혼한 후 소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영웅의 시녀 한 사람이 메리 헤스팅스와 혼인을 하는 문제를 놓고 영국 대사에 협의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1554년 이후 영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크게 관심을 쏟았으며 1566년 장난사 왕위를 포기하고 영국에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기도 했지만 158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러시아의 자료로 계속 황제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루어간 업적은 다양합니다. 외교 정치에서 그가 취한 자체는 모두 러시아의 유럽이 이루어 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노선의 유럽 표틀 대지가 계속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정치권 통상국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초래해 번뇌하는 그것을 다가가지 않는 이웃 유럽 국가들 사이에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반 사세는 또한 타타르족과 투르크 세력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그는 인실을 필요한 문화 발전에도 적극 힘을 썼습니다. 독사랑이 풍부했으며 문장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그 글들은 정치적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지만 뛰어난 언어 구상 능력이 신랄한 풍자가 특히 돋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독실한 러시아 정교 신자였으며 그의 신앙심은 흔히 정치적 목적과 상징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문과 교회의 음악을 직접 작곡하였습니다. 종교 문제에 관해서 그의 주장에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반 사세가 사람도 많이 지고 폭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진 정치를 취하여 베링에까지
남부로는 캄차카 반도까지 대제국을 이룬 것에 대해서 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이상 러시아 이반 사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